현대차 관심을 뭐 한번 가져볼 때다. 또 뭐 대형주는 늘 말하지만 오늘 사서 내일 수익 내는 게 아니고 한번 사면 꾸준히 간다. 그렇게 보면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위치고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HBM 이슈도 있지만 저 D램 4분기에 시장 확대도 있고 그러면서 의미 있는 지난주 강한 상승도 나왔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상승 시점이 멀지 않았다. D램 시장이 확대를 했고 그다음 SK하이닉스도 뭐 34%에서 32%, 30%대 위로 갔고요. 앞에 미국 시장에서 그렇게 강하게 상승한 마이크론이 오히려 20%대 아래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마이크론은 D램 반도체 시장에서도 뒤로 갔고 HBM도 가장 약한데 엄청나게 20%. 우리 시장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상승을 안 할 이유가 없죠. 미국 자본이 들어오면 이게 상승을 하고 반도체는 상승을 한다고 봐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SK하이닉스 주가 지수 한번 볼게요. 보면 뭐 11월부터 50% 엄청나게 상승을 해가고 있고 제가 10월달 처음 나왔을 때 뭐 표시한 지점인데 50% 지금 상승을 했고 상승을 하고 11월달 마찬가지고 지난달에도 제가 SK하이닉스 살았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장에서는 가장 강하게 가는 대장주를 매수를 해야 되니까요. SK하이닉스는 기본적으로 포트에 담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또 강하게 상승을 하면 일부 매수를 하고 또 21선 조정 뭐 5% 조정 나오면 더 사고 이렇게 모아가는 또 10% 조정이면 더 사고 20일 이평선까지 조정이 나올 때마다 모아간다 생각을 하고 한 번 매수를 하게 되면 이런 종목은 2년 이상 보유를 한 번 사면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가야 되고요. 그 2년이 그냥 제가 그냥 2년 사십시오 이게 아니고 과거의 반도체 사이클하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지만 D램 가격 YOY 그러니까 작년도 D램 가격에서 올해 D램 가격을 뺀 차이 이게 4년 주기로 똑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D램 가격은 이제 YOY 기준으로 2년 하락 2년 상승 2년 하락 2년 상승 이렇게 보면 바닥권에서 D램 가격 YOY가 상승을 할 때는 어김없이 SK하이닉스가 상승을 해서 전고점이 넘어갔고요. 그러면 이게 YOY 기준으로 보면 작년 11월부터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2년은 상승을 한다는 거죠. 그 기간 동안 SK하이닉스는 상승이 지금까지 같은 패턴으로 상승을 해왔고 플러스 알파 최대 1년간 더 상승하는 경우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2년간은 사놓고 기다리면 크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대장주, 반도체 대장주들은 무조건 포트의 일정 부분 이번 상승장은 채우고 간다 보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중소형 반도체, 중소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K시텍 작년 11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나와서 설명드린 시점부터 100%가 넘어갔고요. 그러면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지 않고 K시텍 11월 달에 설명드릴 때 보면 일단 밑에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먼저 증가를 했던 측면이 있고 그리고 뒤에 설명을 드리지만 공시, K시텍이 상승할 수 있는 공시가 나왔고요. 요게 있는데 일단 월봉 상단 돌파를 하지 않고 월봉상 낮은 위치에서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뭐 윌덱스나 유니셈, ENF 테크놀로지 이런 애들은 아직 상승하지 않은 위치에서 거래량이 증가가 돼 있다. 그러니까 뭐 반도체 중소형주 쪽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대신 K시텍처럼 뭐 명확하게 상승한다 나 이런 공시가 나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K시텍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정력 공시를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공시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많이 못 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만 셔츠를 또 준비를 해서 왔거든요. 이 부분 보면 공시에서
요렇게 차트가 나오거든요. 보면 최대 주주 고스태시가 이제 주식이 103만 주 줄었다. 근데 왜 줄었느냐? 취득 방법 봤더니 정렬하고 명확히 딱 써져 있죠. 네. 그리고 96만 주도 남아있다. 네. 아직 명확히 표시가 돼 있고 그걸 고상걸 씨, 고유현 씨한테 수정. 이 사람은 정렬을 받았다는 거죠. 네. 명확하게. 그래서 보통 나이 보면 한 32년 정도 차이가 나요. 같은 곳이고. 아, 이러면 경영권 승계일 수 있다. 네. 이렇게 공시만 보더라도 사실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게 이렇게 표시를 해주니까요. 그래서 공시 시스템을 살피면 크게 갈 수 있는 종목.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공시라는 개념을 놓고 주식을 바라보면 또 다른 시각들이 보이고 이런 시각들이 주도 섹터에 맞고 또 거래량도 증가가 되고 실적도 밝히는데 이런 공시까지 나왔다. 안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사실 주식시장에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사실 많은 분들이 다 수익을 내면 좋지만 많은 분들이 손실을 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신 분들이 대부분은 다 차트 공부는 다 하셨은 분들이에요. 차트 공부를 다 했는데 많은 분들이 손실이 나왔다. 그러면 그거 외에 다른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 성공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차트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 거기에 나는 다른 뭔가가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시고 그게 없다면 이런 공시 공부를 하시면 또 다른 하나의 무기가 생기고 또 주식이 다른 시각으로 보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다음 공부는 이런 공시에 대해서는 어쨌든 주식시장에 들어왔다면 이쪽은 어떻게 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네. 그래서 또 공시 공부가 또 시작하기 생각보다 어려우신 부분들 이러신 분들은 또 제 유튜브에 한번 들어오시면 네. 제가 또 다양한 공시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또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공시를 한번 보여드리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뿐만 아니고 다양한 공시 케이스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또 지난번에도 또 하나 케이스들 설명을 드렸듯이 공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반도체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대표님 이거 반도체 좀 질문 좀 예. 드릴까요? 그 2년 상승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뭐 그런 것도 나올 수 있나요? 대략 뭐 지금 주가 수준에서 몇 %까지 볼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나요? 목표 주가? 목표 주가는 사실 조금 어렵고 목표 주가가 사실 어려운 대신 기간이 나와 있으니까 네. 이제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꼭 참고 상승을 사실 뭐 100%, 200%, 300% 가더라도 기간 동안은 꼭 참고 그래서 딱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지난 이제 대세 상승장에서 주도주가 뭐 한 20배 상승을 하고 그랬으니까 그것도 네. 뭐 작은 기업이 아니고 현대중공업이 그렇게 움직였으니까요. 네. 그리고 뭐 10배씩 가는 것들도 많았으니까 이번에도 뭐 최소한 5, 6배는 봐야 되지 않을까. SK 하이닉스가요? 예, 한 2년, 3년 본다면. 야,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그 기간 동안 사실은 보유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주가가 흔들리고 하지만 참고 와. 2년 이상 보유한다는 개념으로 대세 상승장은 뭐 대형주는 다른 거 없습니다. 주도주 하나 싸고 이 꽉 깨물고 보유해서 가는 게 승리하는 방법이니까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그 반도체 그 대형주에서 대장주는 SK 하이닉스를 꼽아주신 거고 예. 삼성전자도 부대장 봐야 되죠. 부대장으로. 예, 보통 앞에 제가 현대중공업이 뭐 30배 상승을 했다 이랬죠. 그때 뭐 다른 뭐 현대제철이라든가 다른 화학주, 다른 조선주들은 10배, 15배 갔으니까요. 네. 그거보다는 못 갔지만 엄청 상승을 했다. 네. 그런 측면에서 SK 하이닉스가 가게 되면 또 삼성전자도 당연히 반도체 시각에서 간다. 그래서 상승 탄력은 항상 상승이 나올 때는 SK 하이닉스가 상승 탄력은 좀 더 강했고요. 하락을 할 때 하락 방어는 삼성전자가 좀 더 강했고요. 네. 그런 측면이 있고 하지만 뭐 방향성은 똑같이 움직였고요. 그렇군요. 네, 대표님 그러면 이제 반도체 정리해 주셨는데 다른 섹터나 주식도 있을까요? 네, 그래서 보면 일단 자동차 섹터. 그래서 자동차 섹터를 먼저 한번 보면
지금 중국을 제외한 자동차 섹터에서는 사실 다음 시장이 전기차니까 전기차 시장에서 얼마나 성과를 내냐가 자동차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면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판매에서 보면 현대 기아차가 작년에 4위를 했어요. 네. 미국 시장만 놓고 보면 2위를 했고요. 네. 그런데 이게 미국 시장에서 보조금을 못 받는 상황 속에서도 2위를 했고요. 그런데 올해 말부터는 미국 시장에서 보조금을 받아요. 그러면 보조금까지 이제 더해지면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는 더 약진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올해 말부터 현대차 그룹이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한다. 이건 엄청 큰 모멘텀이니까 이 모멘텀을 타고 자동차는 상승을 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미국 시장에서 뭐 탑4 모델, 판매 모델을 보면 현대차 아이오닉 5가 6위를 했고요. 그 밑에 10위권에 기아차도 있고 종합적으로 뭐 랭킹에 들어가는 차종들이 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2위까지 미국 시장에 신차 판매를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앞에 말했지만 보조금까지 더해지면 뭐 홍보하기도 좋고 네. 보조금 다른 애들은 다 보조금을 받고 판매를 했는데 이제 보조금을 다시 받는다. 그러면 더 약전. 이 호재는 엄청 큰 호재니까 이걸 바탕으로 일단 현대차, 기아, 자동차 탑픽주들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 전기차 관련주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또 대표적으로 현대기아차들은 미국 판매량이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미국 판매량이 길게 보면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도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24년, 2025년 보조금 받으면 좀 더 상향 쪽으로 간다. 그러면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바탕이 돼 있다. 그리고 사실 요번에 정부 정책 네. 저 PBR 정부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자동차주들이 사실 크게 움직이지는 못했어요. 그 움직이지 못했던 배경 중에 하나가 정거사 리포트 작년 11월 달에 나온 리포트들인데 보게 되면 2023년 뭐 실적이 워낙 좋았다가 올해 실적이 둔화된다. 피크아웃 된다. 이게 영향을 미치면서 사실은 지수가 좀 지지부진했는데 네. 밸류 프로젝트를 타고 움직였는데 그거 밸류 프로젝트만 가지고 움직인 건 아니에요. 네. 정말 뭐 실적이 이렇게 또 한 24% 감소할 거다 보면 주가가 안 움직이겠죠. 하지만 이렇게 감소한 게 아니고 리포트와 다르게 1월에서 2월 달 사이 자동차 판매량 보면 작년 대비 마이너스 0.9%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작년 그렇게 좋았던 실적만큼 지금 실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적이 작년에 올해 나빠질 거라고 보고 안 움직였는데 올해도 작년만큼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면 이제 작년에 못 갔던 것도 더해서 움직일 확률이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주에는 뭐 팁으로 드리면 매 영업일 중에 매월 1일 날 현대차, 기아차는 자동차를 얼마나 팔았는지 전달해 그걸 항상 공시를 올려줘요. 네. 이 공시만 보면 사실 많이 팔았다 적게 팔았다 나오면 실적 예상이 되니까요. 그래서 자동차주 관심 있으신 분 또 자동차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매월 첫째 날 공시에 올라오는 자동차 판매량 이거 모르고 자동차주 들고 있으면 안 되니까요. 이런 것들도 공시의 일부니까 반드시 뭐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고 대신 2월 달까지 보면 작년만큼 팔았다. 네. 그러니까 실적 피크아웃은 좀 뭐 약하고 또 사실 작년에 실적이 워낙 좋았으니까요. 그러면 그 정도만 실적이 나오더라도 전고점 넘어가야 되고요. 현재 월봉 차트를 보면 현대자동차 그룹 월봉 차트가 월봉 상단에 와 있습니다. 네. 지금 월봉 상단에 와 있는데 지난 2011년 그다음에 2020년 2021년 상단 때보다 실적은 훨씬 잘 나와요. 여기에서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도 훨씬 잘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정부가 또 밸류 프로젝트로 밀어주고 있어요. 네. 그러면 여러 번 시도했는데 이번에는 전고점을 돌파할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신고가가 돌파되고 움직일 때가 또 주가 상승에 있어서 무서울 때니까요. 그래서 이거
하반기로 보면서 돌파 상승 신고가를 좀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게 지금 보는 시각이고요. 네. 그래서 현대차 관심을 뭐 한번 가져볼 때다. 또 뭐 대형주는 늘 말하지만 오늘 사서 내일 수익 내는 게 아니고 한번 사면 꾸준히 간다 생각을 하는 그렇게 보면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위치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기서 더 하자면 여러분들이 테슬라가 워낙 좀 하락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자동차주들이 어렵겠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GM 제너럴 모터스 차트를 가져왔는데 생각과 다르게 지난 10월부터 60% 상승이에요. GM은 또 그러네요. 예, 그래서 너무 또 테슬라 쪽으로 보고 우리 현대차를 같이 겹치면 어렵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GM 쪽으로 보면 뭐 어떻게 보면 테슬라보다는 GM 구조하고 현대차 구조, DL 전기차 뭐 같이 돼 있는 게 비슷하다고 보면 미국 시장에서도 소외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앞에도 말했지만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뭐 지난 2월 달에 현대차를 가장 많이 매수했는 게 밸류 프로젝트만은 아니다. 또 자체 또 미국 시장에서 GM 상승했던 이런 것도 바탕이 돼 있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렇게 보면 현대차 관심 가질 수 있는 포인트가 2월 달 외국인들이 역대 최대 매수 들어올 때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다. 그 다음 하반기에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 나오는 큰 호재가 있다. 또 주식이라는 게 호재가 있을 때, 호재가 발현될 때보다는 호재를 가지고 있을 때 상승을 하니까 기대감으로. 그 다음 지금 저 PBR 밸류 프로젝트가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슈가 매달 나올 확률이 있다. 네. 그 다음 미국 시장에서도 GM이 강세다. 이렇게 보면 뭐 현대차 대형주 자동차에 대해서는 한 번쯤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러면 중소형주로 가보면 이제 중소형주에는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뭐 현대차하고 같은 개념에서 일단 작년에 호실적이 나왔고 그다음에 저PBR로 밸류 프로젝트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미국에서 현대차 그룹이 올해 말 전기차 생산을 하니까 미국의 공장 진출 같이 돼 있는 기업. 네. 요런 기업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대충 추려보면 뭐 시가총액이 좀 큰 기업 중에서는 성호 하이텍이나 서현이와 PHA 요 정도 기업 나오니까 요 또 중소형주 또 관심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대표님 이번에는 2차 전지 관련해서 네.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그 올해 어떤 섹터가 좀 주도주가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올해 주도 섹터는 아무래도 광물 쪽일 것 같아요. 그래서 광물 쪽으로 보는 가장 뭐 큰 이유가 한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는 리튬 가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리튬 가격인데 리튬 가격 보면 줄기차게 하락을 하다가 2023년 말부터 연초까지가 횡보를 했고 네. 그리고 2월 말부터는 상승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일단 전체적인 2차 전지 소재주한테도 수혜고요. 네. 2차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재고 수익이 나니까 네. 사놓고 시간이 지나면 상승을 했던 게 평가 수익이 나니까 그것도 수혜고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직접적인 건 이 리튬 직접적으로 뭐 관련 있는 기업들 가장 대표적인 게 리튬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뭐 포스코죠. 네. 포스코 홀딩스는 때 맞춰서 올해 또 실질적으로 수산화 리튬이 생산이 나오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리튬 원자재 쪽이 올해는 가장 수혜를 받을 걸로 보고요.